안녕하세요. 오늘 제22강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배우는 단원을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률을 배우기 전에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가지수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나중에 확률이라는 비율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너무나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냐, 이런 게 바로 그냥 어떤 3의 배수라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2개가 되면 2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제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할 건지 곱할 건지가 판단되는데, 이 동시에라는 단어가 시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동전하고 주사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동전은 하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어때요? 한 번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는 그 사건이 생기죠.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전에 관련된 동전이 아니라도 동전하고 똑같이 구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가 뭐냐면, 2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 것들은 다 동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OX 문제도 앞면 아니면 뒷면 2개처럼 O 아니면 X 2개죠. 깃발은 뭐냐면 이제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거야. 이것도 2가지가 생기잖아요. 그쵸?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건 또 동전으로 생각해요. 전구 같은 경우도 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요런 것도 들어왔다 꺼졌다 2가지가 되잖아요. 이건 동전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윷놀이, 혹시 윷놀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개의 그 나무 토막을 이렇게 던지는 우리나라 전통 놀인데요. 이렇게 있거나 뒤집히거나 이렇게 똑바로 있거나 이렇게 2가지가 생겨요. 이것 또한 윷놀이 또한 그래서 동전처럼 생각하면 된다라는 의미인데, 자, 동전 하나당 2가지잖아요. 그럼 동전을 하나 던지면 2가지. 2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가 돼서 4가지. 동전 3개를 던지면 6가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분명히 말씀드릴 때 동전 3개를 던지면 3가지가 모두 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전 4개가 되면 뭐예요? 그러면 2의 4제곱해서 16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동전 던지면 전부 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일어나면 곱의 법칙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동전 3개, 4개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 가지수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8가지 가지수만 말고 그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동전 3개 던지면 아바바 이렇게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 있죠. 이거를 아바바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앞면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밥 뒤죠. 하나가 뒤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아바밥 아밥 뒤, 앞 뒤 앞, 뒤 아밥 이런 식으로 뒷면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앞면 하나 뒷면 2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앞면 하나니까 앞 뒤, 뒤가 되면 앞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면의 위치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앞, 뒤, 뒤 다음에 뒤, 앞, 뒤 다음에 뒤, 뒤, 앞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뒤, 뒤, 뒤죠. 그러니까 앞 1가지, 앞면 2개, 뒷면 하나는 뒷면의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3가지, 앞면 하나, 뒷면 2개는 앞면의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3가지, 그 다음에 뒤, 뒤, 뒤 1가지. 요거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 4개는 말씀드렸지만 윷놀이라고 했잖아요. 윷놀이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윷놀이 같은 경우 독에 걸린 뭐라고 합니다. 이 윷놀이의 종류가. 그럼 이게 도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도라는 건 윷놀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를 던지는 거예요. 동전 4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동전 4개면 총 몇 가지가 생겨야 돼? 16가지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도는 앞면이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가 나오는 거 앞면 하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도가 나오는 경우가 4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는 뭐예요? 앞면 2개, 뒷면 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금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요거 앞면 2개, 뒷면 2개 나중에, 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걸. 앞면 3개, 뒷면 하나예요. 그럼 뒷면에 하나의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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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그러니까 걸도 4가지가 돼요. 윷
한 가지, 모 한 가지. 개만 어떻게 구하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윷놀이 같은 경우 도가 나오는 경우, 개가 나오는 경우, 거리 나오는 경우, 유시 나오는 경우, 모가 나오는 경우의 수, 동전 4개, 16가지 해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 동전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전구 4개가 있어. 전구 4개가 있으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것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 그러면은 이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총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깃발이 3개야. 올렸다 내렸다로 신호를 보내. 그러면 이 깃발 3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총 몇 가지? 8가지. 이렇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사위는 하나당 6개이기 때문에 2개 던지면 당연히 주사위 2개 던지면 어때요? 모두 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6, 6이 36이 된다라는 거고요. 주사위 같은 경우는 뭐 눈이기 때문에 두 눈의 합이 뭐 5 이상이다. 두 눈의 차가 5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합이나 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사위 두 눈의 합은 더하면 1하고 1 나왔을 때 합이 가장 작을 때 2. 그다음에 2, 3, 4, 5, 6, 7, 8, 9, 10, 11, 6하고 6 나왔을 때 어디까지? 12까지. 그러니까 주사위 두 눈의 합이 2부터 12까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합이 4가 되는 경우 그러면 1, 3, 2, 2, 3, 1 이렇게 순서상으로 구해버릇 해주세요. 차가 만약에 5가 되는 경우 그럼 뭐예요? 1, 6, 6, 1이죠. 이렇게. 그렇죠? 차는 0부터 시작해서 1, 6까지니까 0, 1, 2, 3, 4, 5까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암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주사위 문제는 뭐 배수 문제, 약수 문제, 소수 문제 이런 것들 두 개의 주사위에서 뭐 이쪽은 2의 배수, 이쪽은 3의 배수 그럼 뭐 2의 배수 3가지, 3의 배수 2가지인데 둘 다 나와야 되면 3, 2, 6, 6가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습니다. 뭐 좀 풀어보시면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세우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5명을 차례로 줄 세우세요 이 얘기야. 자, 그럼 5명을 차례로 줄 세우는 방법은 제일 앞에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종류가 몇 가지야? 5명 중에 1명이 오는 거죠. 5가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1명이 있으면 그 두 번째 자리에는 1명이 이미 섰기 때문에 몇 명 중에 1명을 세우게 되는 거야. 4명 중에 1명을 세우게 되니까 4. 그 다음에는 3명 남았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1명. 이런 식으로 줄 세우는 게 n명이면 차례로 줄 세우는 거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예요. 그래서 뭐 5명이면 5, 4, 3, 2, 1 이렇게 쭉 곱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4명이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줄이면서 전부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 보면 줄 세울 때 야 니네 줄 서 그러면 친구가 친한 친구들은 어때? 딱 붙어서 우리는 꼭 같이 서야 돼요. 요게 이웃이에요. 그래? 그럼 너희는 이웃해서 서? 그러면 어떻게? 니네는 묶어서 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돼. 통째로 묶어서 움직여?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한 사람으로 묶어버려요. 만약에 5명이었는데 얘하고 얘가 서로 이웃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를 묶어서 줄 세우려는 거예요. 그럼 묶으면 5명이었는데 묶었으니까 몇 명으로 바뀐 거야? 4명으로 바뀌었죠.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야 돼요. 5 곱하기가 아니라 묶어서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네도 자기네 둘끼리 이렇게 이웃해서 서야 되잖아요. 그쵸? 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묶음 안에서도 차례로 줄 세우기를 해서 2 곱하기 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3명이 이웃했다. 3명이 붙어졌다. 이렇게 할까요? 3명? 5명인데 3명이 이웃하겠대. 그러면 이걸 묶어 하나로. 그럼 몇 명으로 바뀌는 거야? 3명.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자기네들끼리도 줄 세워야 되니까 다시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예제 한 2-3번 풀어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일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 어느 일부, 하나, 2개 또는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자,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느냐,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느냐, 이거 2개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뽑는 거랑 나중에 뽑는 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느냐, 먼저 뽑고 두 번째 뽑는 게 서로 똑같은 의미를 갖느냐라는 의미인데,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어. 그러면 이건 뭐야? 그냥 만약에 5개의 숫자 중에 2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10의 자리고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1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12랑 21은 서로 다른 거니까 순서에 상관 있는 거겠죠. 그리고 5개 중에 하나니까 5 처음엔. 그 다음에 뭐야? 4. 그럼 5 곱하기 4예요.
5장의 카드 중에서 2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는 5 곱하기 4. 3자리 정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쉽죠? 별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의미가 다르니까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회장, 부회장 같이 자격이 서로 달라. 먼저 뽑히면 회장, 두 번째 뽑히면 부회장. 이러면은 A, B로 뽑히면 A가 회장, B가 부회장이고 BA로 뽑히면 B가 회장, A가 부회장이니까 서로 다른 거야. 따라서 5명 중에 회장, 부회장 그럼 5 곱하기 4다 이 말이에요. 회장, 부회장, 총무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죠? 자, 이게 서로 자격이 다른지, 순서의 의미가 다른지 같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 아무렇게나 뽑아도 괜찮아. 뭐 처음에 뽑혀도 되고 나중에 뽑혀도 돼. 이러면 겹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대표예요. 아까는 A, B를 뽑았을 때 얘가 먼저 뽑히면 회장이고 얘가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으면 여기는 A, B가 그냥 대표야, 대표. 그러니까 A, B가 또 대표고 BA로 뽑아도 대표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뽑아도 돼. 이 경우가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게 겹치죠, 2가지가. 그래서 겹치는 만큼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5명 중에 대표 2명 그러면 5 곱하기 4인데 5 곱하기 4인데 2가지가 겹치니까 2 곱하기 1. 여기를 반드시 2 곱하기 1로 써야 하는 이유는 3가지가 이게 만약에 2가지가 겹친다 그래서 2분의 이러시면 세 가지가 겹쳐. 그럼 3분의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뽑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겹치고 6가지인데 이걸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4가지를 뽑았는데 순서에 상관없어.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해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쉽겠죠? 자, 그 다음에 3개니까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5개 계속 기준으로 말하면서 자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아주세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쉽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 뽑는 것에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분 A, B, 선분 BA 같은 거죠. 따라서 뭐 점이 6개야. 그럼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자, 삼각형이야.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CB하고 어떤 거야? 똑같은 거잖아. 이거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삼각형 우리가 ABC를 아무렇게나 읽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에 상관없는 거에 해당이 되므로 만약에 6개의 점 중에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된다라는 거. 이 순서에 상관없는 건 다른 예제도 많습니다. 뭐 서로 악수한다든지 게임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 A팀하고 B팀이 경기하는 거하고 B팀하고 A팀이 경기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10팀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또 악수를 한다. 10명이 악수를 한다.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순서에 상관없는 유형이 훨씬 예제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문제에 이렇게 여기서 들어서는 다 이해하실 수 없고 많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 문제 다 다양하게 많이 푸셔서 확실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